안녕하십니까 주니온TV 구독자 여러분. 주니온TV TMI랩 아무거나 연구소 연구소장 주니온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TMI 톡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Too Much Information Talk TMI 톡입니다. 이번 주제는 구글은 과연 악마화 되었는가? 인앱 결제 강제화 사태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28일인가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화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 언론들이 일제히 30% 통행세 부과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구글이 Don't be evil 이라는 설립 이념을 가진 회사입니다. 세르게이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가 창업할 때 Don't be evil 라고 얘기했죠.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 소프트웨어를 이제 돈으로 환산시키는데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즉 빌 게이츠가 처음으로 소프트웨어를 돈 받고 팔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 이전에는 소프트웨어는 그냥 번들로 무료로 이렇게 배포되는 것이지 돈 받고 판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빌 게이츠로 인해서 드디어 소프트웨어가 돈 받고 팔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이 되었기 때문에 좀 심해가지고 마이크로 달러 이래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라고 그렇게 개발자 사이에서는, 특히 해커들 사이에서는 안 좋은 회사로 이렇게 치부가 되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일으킨 사람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융성시킨 기업이다라는 데는 아무도 이견을 제시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구글이 한 97년, 98년에 설립됐으니까 한 20년 정도 지났네요. 그러면 이제 구글은 Don't be evil을 버리고 악마화 된 것일까? 드디어 기업이니까. 이 본 TMI 톡에서는 우리가 제3자적인 관점에서 이 인앱 결제 강제화 사태를 한번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구글의 결정이 독과점의 폐해라는 것을 한번 주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글이 악마화되었다, Don't be evil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 TMI 톡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본 TMI 톡의 성과는 아무도 관심이 없으므로 여전히 쓸데없는 것입니다. 저희 아무거나 연구소에서는 쓸데없는 연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의미 있고 쓸데있는 연구 이런 거는 좀 기피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사태를 가장 잘 다루는 데는 이제 우리 IT 전문지 지디넷이 있죠, 그죠? 그래서 지디넷 코리아의 기사를 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잘 다룬 게 요 기사더라고요. 자, 제목이 이겁니다. 구글 30% 통행세 강제 공식화. 구글 빼고 모두 피해. 제목이 아주 편파적이죠. 뭐 그래도 애국심의 발로니까 이해는 해줍시다. 자, 내년부터 인앱 결제를 강제화하겠다. 국회, 정부 신속 대응 요구가 커지고 있다. 요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거는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구글이 사악하게 우리 앱 개발사들의 돈을 막 이렇게 훔쳐가는 그런 이제 사악한 기업이 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어요. 첫 번째, K 콘텐츠의 성장이 이제 멈출 것이다. 우리나라 콘텐츠의 성장이 멈출 것이다. 과격하죠. 이용자 후생이 저하될 것이다. 이 주장의 근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들, 특히 인터넷 기업 협회 이런 데서 스타트업 이런 데서 이제 스타트업 협회 이런 데서 이제 반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앱 결제 수수료 비율이 과다하게 높다. 30%나 걷어가는 게 말이 되냐.
그 다음에 중소 앱 개발사들의 생존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요금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소비자까지 피해 보는 거 아니냐? 와, 이 얘기를 들으면 구글 나쁜 놈들 맞아요, 그죠? 그럼 이제 구글의 변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구글은 영향받는 유료 앱의 비중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수가 구글 결제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구글 플레이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플레이 스토어에 이 게임 앱들은 이미 적용을 받고 있었어요. 게임 앱. 게임 앱들은 인앱 결제를 구글 API를 써야 된다라는 강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전부 다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결제 시스템에서 구글 플레이 내에 있는 앱들 중 3%에 밖에 적용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글의 주장은. 그러니까 전체 앱이 있는데 그 중에 3%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게다가 그 앱들 중에서도 97%는 이미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구글 빌링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3%의 3%의 3%면 뭐 얼마 안 되죠, 그죠? 0.03 곱하기 0.03.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래서 전문가의 입장을 이제 이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3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무부 및 린의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 유료 앱도 비중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무료 앱이 많은데 이 무료 앱들도 어차피 이용자 확보해서 회사 같이 키우고 난 다음에 유료 모델로 전환하고 싶다는 거지. 계속 무료 서비스만 할 거 아니잖아요. 그 유료 모델로 전환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려면 인앱 결제를 구글이 얘기하는 30%를 내고 쓰라고 해줄 거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이제 법무법인 린에서는 이제 구글의 주장을 박살냈습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당신들이 얘기하는 이 모든 무료 앱들이 잠재적 유료 앱이기 때문에 이 97%가 다 적용받는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소비자 동절 하죠. 뭔 소리야 이거. 구글이 통행세 걷는다고 30%나 걷는다고 에이 나쁜 놈들 대기업이라고 막 횡포 부리고 사악한 놈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해요. 자, 우리는 소비자잖아요. 소비자. 그죠? 자, 뭐 국내 앱 개발사 편 들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구글은 우리나라 기업도 아닌데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구글 편을 든다는 게 말이 돼?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냉정하게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가치 판단을 위한 팩트들이 기사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강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전문가들은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자, 애플하고 에픽 게임즈, 애플의 앱스토어하고 에픽 게임즈가 지금 반독점 소송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애플과 에픽 게임즈의 반독점 소송의 주요 주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앱의 개방성 문제하고, 두 번째가 이제 인앱 결제 문제예요. 인앱 결제의 독점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반독점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독점이다, 독점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옛날에 그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체제에다가 윈도우즈에다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기를 했어요. 무료로. 이것도 반독점이라고 소송 걸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브라우저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잊혀진 기업이 됐지만 뭐 모질라나 뭐 파이어폭스, 모질라 기반으로 파이어폭스나 뭐 이런 그거 인터넷 브라우저들 기업이 있는데, 아이가 운영체제 기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98%가 아니 90%, 한 80%인가 아이 독점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크롬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제 그 뭐 개발 포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엣지로 갈아탄을
못할 정도로 또 시대가 바뀌었지만, 그러면은 이 반독점 소송의 내용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에픽 게임즈가 애플에 반독점 소송을 걸었는데, 야, 30% 독점은 너무한 거 아니냐? 30%를 강제로 부과하는 건 이건 독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독점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원래 애플 앱스토어는 30% 통행세를 독점해 왔잖아요. 그러면 구글은 이때까지 게임 말고는 다른 앱들한테는, 게임 앱 외에 다른 앱들한테는 허용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플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애플보다 더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애플이 안 하던 독점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애플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하고 똑같이 나쁜 놈이 되겠다는 거죠. 근데 얘들이 하고 있는 애플은 앱을 지금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죠? 개방성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구글이 요번에 발표한 거에 대신 우리는 앱 개방성은 좀 더 넓혀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SKT나 삼성전자나 이런, 삼성전자 플레이스토어도 있잖아요. 그죠? SKT의 플레이스토어도 있고, 이런 데도 좀 연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풀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난리를 치지?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원래 구글은 Don't be evil이 설립 이념 아니냐. 세르게이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가 Don't be evil, 사악해지지 말자며. 그랬으니까 니네는 안 돼. 사악해지지 말자라고 다짐했으니까 속이지 마, 거짓말하지 마, 약속을 지켜, 이런 뜻이에요. 그죠? 애플은 원래 그런 애고 니는 그러면 안 돼,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팩트들을 놓고 보면은 좀 소비자 동절해집니다. 도대체 뭐지? 물론 이제 불구경하고 우리 싸움 구경은 제일 재미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관전 포인트를 잘 짚어야 돼요. 첫 번째, 코스트코 가보셨어요? 이 영상 듣는 사람들은 뭐 코스트코 쇼핑 같은 거 안 해보겠지만, 코스트코 가면 현대카드만 받아요. 내가 삼성카드 있고 내가 LG카드 있는데 코스트코 가면은요, 현대카드만 결제해야 돼요. 얘들은 회원가입 안 하면 아예 쇼핑도 못 해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찾아가가지고 코스트코에 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죠. 아니, 왜 현대카드만 받느냐? 독점이야! 아니, 왜 회원들만 살 수 있냐? 나 커피 한 잔 먹고 싶어. 결제 받아줘! 어느 쪽이 독점이고 어느 쪽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코스트코의 영업 전략을 그 사람이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죠? 코스트코는 현대카드하고 제휴해가지고, 코스트코 소비자들은 코스트코에 회원가입해서 현대카드 발급받아서 현대카드로만 결제하는 대신에 아주 싸고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고 저렴하니까 소비자들은 회원가입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회원카드 맨날 들고 다녀야 되고, 현대카드만 들고 다녀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도 코스트코 간다는 거죠. 그거를 제3자가, 국회가 막 나서가지고 너거는 현대카드하고 웅짝 맞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독점이야, 이렇게 하면은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소비자들이? 두 번째는, 자, 그러면 구글이 사악해진 거라면 누가 천사인데요? 인터넷 기업 협회가 천사입니까? 스타트업 협회가 천사입니까? 그리고 이 천사들을 괴롭히는 구글을 국회가, 정부가 나서서 구글을 뭐락하면, 혼내면 이 천사들이 보호받는 겁니까?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흥선대원군의 세곡정책과 메이지 유신이라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었어요. 그죠? 저는 구글이 국내 기업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들고 나오고 있는 인터넷 기업 협회, 인기협,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협회들, 스타트업들, 우리 국내 기업들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영화 산업에서 스크린 쿼터제를 통해서 지금 봉준호라는
세계적인 거장을 키워낸 거잖아요. 만약에 그 스크린 커터제가 없었으면,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지만, 스크린 커터제가 만약에 없었다면은, 이거 스크린 커터제로 인한 피해도 많지만, 만약에 없었다면 국내 영화 산업은 다 죽었을 거예요. 헐리우드에 이미 다 먹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구글의 독점에 저항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구글이 독점해서 지금 이제 그 전 세계의 뭐 80% 정도의 앱 시장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구글은. 그러니까 이 독점의 폐해는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양분하고 있는 애플의 앱스토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SKT, 삼성전자, 뭐 저거 LG U 플러스, KT 뭐 이런 쪼매쪼매한 앱스토어들이 있어요. 이거 키워야죠. 키우고 싶어요. 근데 오양오양 해주고 보고만 해주면 커지느냐는 거죠. 제가 한마디만 물어보고 싶어요. 자, 인앱 결제를 안 하고 그러면은 그 대체제가 뭔데? 대체제가 지금 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몇 퍼센트 받는데? 30% 이하로 받고 있나? 30% 이상으로 받고 있나? 이걸 따져보면은요, 왜 97%의 스마트폰 앱 개발사들이 구글의 인앱 결제를 쓰고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훨씬 더 유리해가지고 90%가 외부 인앱 결제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구글이 강제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건 난리 날 거예요. 그죠? 구글도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할 거예요. 근데 97%가 지금 이미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가 양측의 도장을 한번 잘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구글도 구글이지만 지금 이 구글의 인앱 결제에 들고 일어난 언론들, 그 다음에 앱 개발사들, 그리고 이 앱 개발사들을 부추기고 있는 그 뒤에 있는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양측 다 천사는 아니에요. 딱히 구글이 악마라고 떠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 주장을 하는 거에는 구글 압박해야 돼요. 국회도 나서야 되고 정부도 나서야 돼요. 그리고 앱 개발사들도 더 떠들어야 돼요. 언론도 구글을 압박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구글이 하도 우리가 이제 언론이 떠들고 앱 개발사들이 떠드니까 이제 막 앱 개발사 지원 정책을 내놓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조삼모 사냐 이러면서 막 이거 부족하다고 더 떠들고 있잖아요. 그래야 돼요. 그래가지고 구글이 우리 국내 앱사들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압박할 필요가 있죠. 우리 국민들이 내는 사용료로 구글이 돈 버는데 소비자들의 요구를 들어야죠. 우리 국회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앱 개발사도 언론도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도 떠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악마라고 떠들지는 말하는 거죠. 왜? 솔직히 하나만 얘기할게요. 특정 기업을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저 같은 이렇게 용감한 사람 아니면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할게요. 자, 네이버를 놓고 봅시다. 네이버하고 구글을 딱 비교해봐요. 네이버의 독점에 의한 폐해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건 연구해 볼 필요도 없어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네이버 독점 쳐보면은 네이버가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의 발전에 저해하고 있는 악영향을 훨씬 더 많이 끼치고 있어요. 물론 저도 네이버가 구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한 20년 정도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의 성장에 기여해 온 바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뭐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네이버가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해왔죠.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을 세계적인 산업으로 만들어낸 그 역할이 굉장히 커요. 하지만 이 네이버가 국내 인터넷 산업을 독점함으로 인해서 한때 검색량 80% 90%까지 독점해 왔잖아요. 그리고 포탈 정책을 계속 유지해 왔잖아요. 이 포탈이라는 게 뭡니까? 모두 나를 통해라잖아요. 그죠?
이 모두 나를 통해라라는 정책을 가지고 신생 기업들을 얼마나 압박해 왔는데요. 네이버가 카페 해가지고 망한, 아, 갑자기 흥분되네.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게 봤을 때, 자, 구글은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독점의 폐해를 보여준 것 뿐에 불과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구글보다 나쁜 놈들이 없더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구글보다 나쁜 놈들 없어요. 구글보다 좀 덜 나쁜 애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 SKT, 삼성전자, KT, 얘들은 과연 구글만큼의 독점을 하게 되면은 인앱 결제 30% 받을까요? 70% 받습니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자기들 맘대로 막 앱에 여기에다가 버튼 이런 거 배치하지 마. 우리 SKT 로고 박아. 이렇게 할 놈들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를 욕해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제3자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글이 지금 이런 정책을 펴는 거에 대해서 앱사들을 좀 손들어주고 우리나라 국회를 손들어주고 지원해주고 다 좋아요. 그러나 더 큰 거대하게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인터넷 기업협회나 이런 데서는 떠들지도 못해요.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국회가 과연 네이버 압박합니까? 카카오 압박합니까? 네이버와 카카오가 우리 그 서비스 생태계를 더 성장시킬 수 있도록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국회가 압박하냐고요. 그거 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구글 편 들겠습니다. 적어도 구글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벗어난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저거 그 30% 인앱 결제 수수료 받는 거 아니고요.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다드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독점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결국은 우리 산업의 발전을 저하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영화 얘기를 들었듯이 스크린 쿼터 제가 보호해준다고 해서 그게 안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보호해줄 때 빨리 병준호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와야 되고 그거 보호해줄 때 빨리 BTS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30% 내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유니콘 기업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되지. 뭐 이거 결제해준다고 뭐 우리 그 국내 중소기업 다 죽는다 그러면 그렇게 경쟁력 없는 기업을 왜 살려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그런 경쟁력 없는 기업들은. 그것이 건강한 서비스를 만들고 건강한 경쟁력 있는 새로운 인터넷 기업이 등장해서 또 성장하고 그래야지 소비자 입장에서도 혜택을 받고 그 기업들이 성장해서 또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되는 거지. 구글 나쁜 놈들이라고 떠들어봤자 별로 도움될 거는 없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본 TMI 톡의 성과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기에 아름답습니다. 영상 찍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너무 흥분해가지고 제가 좀 과격한 발언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 뭐 한쪽 방향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반대되는 목소리를 한번 내봤습니다. 저는 용감하니까요. 구독과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